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자, 목요일에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신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예, 자, 대선이 12일 남았습니다. 야,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사전 투표로 치면 일주일 채 안 그러네요. 남았습니다. 네.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에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했-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사실상 투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투표 같은데. 중이죠 지금. 사전 투표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사전 투표가 더 편해요. 그게 사실은 바로 그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아마 우리 양질 변호사님은 또 네. 그날 당일날 방송도 있으니까. 아, 대선 특집 예, 방송. 예. 아, 방송 그렇게 시간은 많이 있는데 예. 시간은 많이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시네. 아니 일단 저기 박익헌님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 제가 안 불렀습니까? 예, 그런 시간이 비어요 많이. 우리 제작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한가하시답니다. 예, 아무튼 자, 네. 저도 사전 투표할 예정인데 이 대선을 앞두고 이 또 윤석열 이 세 글자 더불어서 부정선거 이 네 글자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동대문 극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나눕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갑자기 또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 옆에 양쪽에 있는 분들 다 알려졌는데 뭘 가리죠? 전환길 전환길 감사, 감사, 이영돈 PD. PD. 예, 저희 또 제작진 너무 배려가 커가지고. 근데 저분들은 예. 뭐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저분들도 얼굴 공개되는 걸 원할 텐데. 아, 그런가요? 예. 나 옆에 있었다. 네, 옆에서 아니 함께 그러려고 봤다. 일부러 저렇게 있는 건데. 예. 자, 일단 오늘 선관위가 해당 영화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제 저분은 우리랑 관계없는 분이다. 약간 좀 센 느낌. 그리고 김근식 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제발 다시 구속해달라. 이렇게 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 국민의힘의 선거를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뭔가 의도라고 하는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좀 다른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도 네. 지금 선거 끝나고 보든지 집에서 보든지 아니 뭐 볼 방법 많잖아요. 맞아요. 굳이 거기 나가서 주목받고 아, 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굳이 나오는 거. 그다음 그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6월 3일 날 선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맞아요. 걸어놨어요. 맞아요. 이게 과연 약간만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저는 뭐 다른 데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예. 이제 모든 어떤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저는 일단 주최 측이 참 잘못했어요. 일단 제 측이요? 왜 그 오전에 영화를 틉니까? 아. 그 윤 대통령 그 윤 전 대통령 그 아침에 가가지고 일어나서 힘들었을 텐데. 피곤했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약간 상태가 많이 중간에 안 좋아요. 잠깐 주무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중간에 또 본인이 계엄령 선포하는 장면 나와가지고 또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데 아하. 정말 기괴한 광경이죠. 어떻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는 좀 전에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토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탐탁치 않아요. 음. 마치 국민의힘에서도 의식 있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아하. 그렇게 비추는 것뿐이지 저분들이 진짜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려면 김문수 후보 아니면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저런 영화 틀지 못하게 해라. 가처분 내지는, 신청 내야죠.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윤석열 저 사람 이제 당원도 아니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막아라. 그렇게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언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윤석열 비판하면 뭐합니까? 윤석열이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저건 저 사람들의 얘기도 저는 별로 속도치 좋게 안 들려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본인이 사전 투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당 정작 사전 투표한대요? 아, 왜? 오늘 그 오후에 이제 왜? 영화 안 봤나 봐요. 맞아, 근데 그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근데 되는데.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아닌가 하면서 또 윤 전 대통령 행보를 약간 두둔했어요. 바로 그 직후에는 사람 만나고 영화 보면 좋은 거 아닌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예. 탈당했으니까 우리 사람 아니다. 논평을 아니에요. 논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몸 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까지 선거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아하. 선거판에 윤석열이 거론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거론되는 측면이 그거예요. 사전
선거하지 마라, 사전투표하지 마라, 부정선거다. 예, 라고 예. 거기 끼어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황이거나 선거에 어느 정도 진지성이 있다 그러면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끊어야 됩니다. 아하. 특히 김문수 후보 예. 아니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음흠.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둘이 뭉술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편으로 보여요. 사실 뭐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 나돌아 다닐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 책임이 커요. 애초에 탄핵 자체를 막았었고 막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 바람에 뭐 체포나 구속조차도 수월하지가 않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간도 끌어졌고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구속에 있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바깥에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극렬 지지층들도 끌어안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니까 지금 엉뚱하게 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와가지고 본인이 뭐 사과한다고 다니고 있고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하는 당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구조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보수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예. 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지난 17일인데 이번 탈당했으니까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아, 탈당했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리랑 관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아, 사과드린다. 예, 그동안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사과 이후에 또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선거판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 특히 비대위원장이면 이 선거의 후보 말고는 가장 위에 있는 아주 얼굴적인 사람인데 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아, 김용태 직전에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TV 토론회를 하자고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김건희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하질 않나. 예. 선거에 지금 거론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계속 거론되거든요.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거론되면 안 돼요. 예. 일부러 좀 거론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아하. 윤석열을 돌아다니게 만들고 김건희 안 나오면 아 우리라도 얘기해줘야지 라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 선거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꾸. 그래서 지금 얘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원래는 이분이 디올백으로 유명했는데 샤넬백이 등장했어요. 네. 또 샤넬백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랍니다. 또. 네. 야.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제 아까 김용태 얘기부터 같이 하자면 예,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얘기까지 예. 하자면 저는 이 사과도 문맥을 읽어보면 되게 묘해요.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 우려를 못해야 해서 죄송하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오히려 야 지금 김건희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도 해석이 되는 아하. 겁니다. 이게 문맥상 굉장히 이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지도 못하고 그렇고 저 끌어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예. 이런 어정쩡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자 토론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같이 기사가 나온 게 샤넬백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것도 1,000만 원 넘는 제품 2개. 자, 보수 진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죠. 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 150만 원 벌금을 내게 된 사람하고 예. 당장 그날 아침에 샤넬백을 2개를 받았는데 그 2개를 받은 걸 또 웃돈을 얹어가지고 받고 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판에 예. 그게 양쪽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비교가 돼요? 참 안쓰럽습니다. 이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 유씨가 이제 김건희 씨의 비서인데 김건희 여사 지시에 따라서 교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이 비서인 유 씨는 가방 받은 거 맞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모르게 건진 법사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뭐 장난칩니까? 국민이나 이런 거 우습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뇌물을 지금 선물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그걸 받은 다음에 유 씨가 뭔데 자기가 바꾸고 자기가 합니까? 건진법사에게 심부름 받고 건진법사는 또 뭔데? 이것도 그게 맞다 그러면 건진법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바꿔온나?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김건희의 그 어떤 취향이라고 하나요? 그 샤넬을 백에 대한 예. 그게 지금 반영된 거고 한편으로는 간도 크다. 이게 뇌물이 선물인지 모르지만 받았으면 그냥 그거 먹고 말지. 또 이거 자기 원하는 걸로 바꾸는 바꿔. 것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2번이나 바꿔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봤습니다. 백을. 백 그림들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 그게 맞아요, 실물이? 그런데 제가 봐도 1,400짜리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구매력이 아, 있으시네. 저는 뭐 지금 잘 모르는데 거짓말. 자동차값 말하는 그런 거를 예, 어쨌든 그거를 지금 뇌물로 받은 사람이 또 바꾸는 2번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예. 놀랍기도 하고요. 디올백, 샤넬백 그리고 또 까먹었는데 예. 무슨 목걸이 그라프. 무슨 그라프인가 뭐 하여튼 그 목걸이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또 목걸이가 놀랍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백도 2개가 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근데 언론에 이제 아마도 검찰에서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동일 제품이라고 확인을 했고 그걸 기초로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언론에 공개된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왜 1,000만 원이 넘는지 모르겠긴 합니다만 그거 2개에 그라프 목걸이도 그게 이 목걸이 종류 중에 최소가가 6천만 원이래요. 아, 그게 또 그래요? 이제 들어가 있는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아유, 세상에. 근데 진짜 해명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한 대네요. 자동차 한 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건데. 그렇죠. 중형? 중형차. 소형 중형차죠. 예, 준중형차를 걸고 다니는 건데 네.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잊어버렸대요. 우습게 봐도 되나? 아니 잃어버렸어. 도둑 맞았다도 아니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너무 많아서 게. 잃어버린 건가? 그러니까 그 목걸이, 가방은 잃어버리기 쉽지 자, 않잖아요. 저 집에는 뭐 명품이 막 박스로 야. 어디 굴러다니나? 야. 대충 저렇게 변명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예. 저 이런 이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 내용은 예. 검찰발 뉴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죠. 검찰에서는 JTBC 에 흘렸다고 줬다? 봐야 되겠죠 아마도. 그런 거라면 실제로 이렇게 답변했을 때 과연 네. 검찰이 믿겠습니까? 검찰뿐만 아니고 초등학생도 안 믿어요. 아 초등학생 무시했나?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김건희 뒤에 빠져 있고 참 이것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밝혀진 게 이제 샤넬이나 어떤 명품 회사들이 짝퉁 방지하려고 네. 제품 1,000만 원짜리 이상은 딱 그 네. 제품의 일련 번호를 번호. 딱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무슨 어떤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래로 올라오면 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제품들을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 명품 관리 잘해서 지금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된 건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디올백 때 참 억울했겠다. 그 300만 원짜리 그 조그만 파우치백 정도를 그러니까요. 뭘 명품이라고 그거 끼지도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샤넬백도 막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것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디올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저렴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웃돈 준 건데. 대략 1,300, 1,400 정도 예,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현금으로 웃돈 줬을까? 아니면 카드로 긁었을까? 카드로 했대요. 아. 근데 그 카드가 누구 건지는 모르고 일단 해명 아닌 변명은 네. 먼저 카드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건진에게 받았다. 현금으로. 뭐 이런 건진이 얘기. 또 이제 내가 돈 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를 믿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사의 표명과 동시에 또 이 가방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상원 4차장 검사 사의를 표명했는데 요거 이제 건강상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강 안 뭐 아파요, 뭐 아파요. 이게 지금 아플 수 있지 왜? 아프면 잠깐 쉬든가요. 마음이 아픈가? 6월 2일까지입니다. 네. 6월 2일까지. 2일까지. 예. 결국은 선거 전날까지인데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선거 있으면 공안 사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 벽보 훼손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중앙지검장하고 특수수사하고 있는 4차장 검사가 나간다. 그리고 또 결국 연결되는 거는 결국 자신들이 징계 같은 거에서 좀 자유롭게 또 변호사 개업하는데 별 문제 없게 하려고 하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필 왜 이 시점에 나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본인들은 탄핵 자기들 받았는데 괜찮았지 않냐고 증거가 없고 자료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조사해봐요. 예. 다 나오죠. 당신들 검찰들 하듯이 수사를 제대로 당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이렇게 나감으로써 예.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네.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검사 150명이 떨고 있대요. 150명이 예. 떨고 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동원된 검사가 150명이래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150명 되는 웬만한 지청을 엄청 넘는 넘죠. 거죠. 넘죠. 네. 150이면 중앙지검 중앙지검도 15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넘어요. 야. 아니 이게 검사는요 법적으로는 한 사람의 검사가 경찰서 하나 단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력을 그냥 다 퍼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취지는 왜 떨고 있냐라고 하는 거면 이제 그 뭐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검찰권에 대한 징계 그 견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법? 징계법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도 있게 한다라는 아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하. 파면했을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개업도 바로 못 합니다. 아하. 몇 년 동안. 그래서 떨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아하.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한 사람 잡으려고 150명을 동원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일단 숫자만 보더라도 예.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유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도대체 입증을 못한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만큼 철저한 사람인 거냐? 예. 근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정확히 이재명 후보에게 두 건을 기소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죠. 그리고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던 인물입니다. 예. 가장 떨어야 될 인물이겠죠.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아, 예. 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그만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예, 제 생각이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근데 생각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일단 검사가 150명이면 그 검찰청에 딸린 수사관 또 그러니까요. 보조 인력 하면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한 사람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한 명 검사에 뭐 수사관 2명, 3명의 실무관에 뭐 다 같이 움직이는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 사퇴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오늘은 또 경남 양산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을 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왜 서울에서 하냐? 그럼 재판을 위해서 서울에 집을 얻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소환하면 서울 올라와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의미죠. 전주지검 사건인데요. 그 전주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맞아요. 갖고 올라왔죠. 중앙지법으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자의적으로 보여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검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퇴직해가지고 변호사 해보려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는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하. 변호사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래요? 끝난다고 생각하면 일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법을 반해가면서 이거 잘하면 승진하니까 막 또 걸려봤죠, 잘못해봤죠, 뭐 시간 지나가면 변호사면 그만이지 이래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길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후배 검사들이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창수 이제 지검장 얘기를 하나를 더 하자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를 했잖아요. 네.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이창수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무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권오수 회장 주요 참고인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래요. 그 사람이 재판 중이니까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을 못 합니다라고 했는데 예. 글쎄요. 검찰에서 더군다나 기업 관계자가 검찰에서 오라 그런다고 해서 나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던가요?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뭐 뭔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대충 기소해서 무죄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저도 뭐 군 검사도 하고 판사도 했지만 똑바로 하는 게 어렵지 대충 하는 걸 해놓고 이렇게 뭐 바보인 것처럼 지금 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우리 거예요. 박 변호사 표정 너무 리얼했어요. 아니, 검사가 야. 제대로 해야 되지. 뭐 영장 계속 발려해버리고 안 부르면 왜 합니까? 조사를 안 하고 대충 기소해가지고 증거 안 제시하면 법원에서는 무죄 주지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또 네. 능력 그게 없으면 그게 그냥- 없잖아요. 없으면 저한테 줘봐요. 다 무죄 받아드릴게요. 무죄 받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무죄박음께 마음 먹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몰라요. 이러면 그만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대선이 끝난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또 검찰의 소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12일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후보들의 유세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제주와 경남 지역, 또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제 유세를 해서 이 관련해서 또 공방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 방탄유리를 세운 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쇼 같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지난 1년 전만 해도 정말 흉기에 피습을 됐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또 과다할 정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한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 안타까워. 할 게 되게 없나 봐요. 공략할 이거 게? 하면 뭐 합니까? 방탄유리하고 음. 방탄복이라 하죠. 예. 자꾸 조롱하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게 공격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 납득을 해요. 뭐 누가 망상으로 예컨대 그냥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 상상으로 누가 살해했다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죠. 1월 1일 날 재작년 1월 1일 날 있었던 일 작년인가요? 1월 1일 날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하고 지금 그러고 계속 제보들도 오고 있거든요. 뭐 소총이라든지 예. 뭐 저격이라든지 등등의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그걸 갖고 괜히 얘기를 해요. 나는 없고 뭐 없으면 뭐 어쩌라고 안 맞으면 그 얘기하고 예컨대 뭐 법사위 이런 데 가서 방탄복 뭐 입고 와가지고 네. 조롱하듯이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별로 공감받지 못하면 더더욱 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봤을 때는 예.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그걸 합니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정치 테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그렇죠. 것이고 이분들도 경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변안전 위협 없이 유세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어떤 비난이라든가 논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렇죠. 따로 있죠. 오늘 며칠 전부터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 굉장히 더워서 저도 이 걸어 다니느라고 반팔을 안에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켓을 못 걸치고 있을 정도예요. 걸어오고 있으면. 근데 지금 유세를 바깥에서 다니면서 방탄복 몇 킬로짜리를 입고 있다라는 게 쇼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뭐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이 아니면 뭐 대신 뭐 보수 쪽에서 일부 인사들 정치권에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당시에 있었던 피습 자체를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일종의 쇼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예. 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이송이라든가 이런 걸 막 문제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정말로 그때 의료진들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 진짜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팩트마저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조롱의 대상인 것처럼 삼는 겁니다. 공감대를 못 끌어내요. 이런 예. 방법으로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단일화 없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 열고 계속 하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예 공식적으로 없다. 그리고 21대 대선 나는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인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 오늘 10%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네. 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두 자리에 이제 네. 근접한 그런 지지율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예. 10부터 선거 비용을 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15가 15가 넘어가면 하면 전액. 전액 돌려받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적게 한다고 하지만 비용 돌려받고 못 받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기준이 두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좀 뭐 맥락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상황 또 두 번째 단일화가 누가 될지가 몰라야 되는데 이게 단일화는 무슨 단일화냐면 김문수로 단일화되는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직까지 끝까지 이게 선거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일화가 안 될지 또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이고 김문수 예. 후보가 만약에 30이면 그게 네. 두 분이 앞에서 40일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피 장기자판 없듯이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가정한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예, 예. 그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하고 뭐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했던 쪽은 차라리 이재명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니까 예.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남아 오히려 있어요? 남아 있다고 남아 있을 봐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맥락상 안 믿어요? 5시에 얘기했는데 좀 믿어주세요. 안철수 후보를 만났더라고요. 아 예. 안철수가 이거 우연히 가천대 학식. 안철수 후보는 가천대 학식. 예, 지난 뭐 대선 찾아갔지만 예. 다들 기억하시죠? 대선 때 TV 토론에서 절대로 없다고 단일화는 없다고 하고 그날 새벽에 가서 단일화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압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안철수 후보를 만나게 했다 영광이 되고 지금 어찌 보면 뭐 날짜를 가지고 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마지막 TV 토론 앞두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사전 투표 전 28일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날이 극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 25일 그 인쇄 전 인쇄 후이라도 인쇄 후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철수 후보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안철수 예. 후보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준석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 상승이라는 효과가 그 이제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라는 건 전해 듣고 있지만 예. 그 고무됐다라는 거가 정치적인 실리를 따져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준석 지금 후보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당에 복귀를 하면 국민의힘에 복귀를 하면 예. 과연 내 위치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전화 차단하고 선거운동하겠다. 아니 그것도 그래요. 진짜로 그냥 하면 되지. 그 뭐 기자회견까지 해요 그러면. 아니 차단하겠다는 말을 왜 해요? 그냥 하면 아니, 돼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진짜로 단일화를 안 하기 위해서 네. 전화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누가 받으면 이제 그만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차단한다는 얘기를 왜 해요?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번도 내 얘기가 언론에 나가는 예. 것밖에 안 돼요. 자꾸 부각받는 거예요. 네. 단일화가 큰 이슈가 되고 나는 예. 거부한다. 예. 그걸 부각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뭐하러 이걸 기자회견 합니까? 오히려- 그냥 안 하면 돼요. 뭐 어렵나요 이게? 안 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에요. 주목을 받고 그렇죠, 기자들 지금 뉴스에. 유세 안 다니잖아 사실상.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지난주에 내놓은 입장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원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낮 동안 유세는 우리는 하기가 어렵고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 많은 곳으로만 다닌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게 공식 입장에서도 아예. 예. 그리고 실제 유세 현장이 가끔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기자들이 더 많아요. 착식할 때도 보면 기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기자들만 안철수 있어요. 의원과 함께 둘이 하나의 얼굴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최대한의 유세인 거고. 공중전. 예, 단일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게 본인에겐 제일 큰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게 몸값을 한껏 올린 저는 다음에 그래 해도 봅니다. 해야죠. 그래서 또 얘기할 거예요. 자꾸 전화 온다. 부재중 전화 많이. 그만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해도 단일화 얘기를 하고 단일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단일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가운데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항상 걱정하시는 한동훈 전 대표. 네. 이분이 또 친윤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넘기겠다고 단일화 제안했다는 폭로를 듣고 윤석열, 김건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부부의 망상을 자극하고 나쁜 정치 해온 사람들이다. 청산 대상이다. 자, 지금 이 정당을 좀 국민의힘을 쳐다보면 과연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느냐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깝습니다. 다 각자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 대구에 그렇죠. 급기야 김문수
이름이 적히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 유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뭐 이거는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당권 먹어라 가져가라 예, 예. 그리고 단일화 하자 등등의 얘기가 나온 거는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 친윤은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낫다. 한동훈이 더 무섭다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판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아하. 선거에서 이렇게 분란의 모습이 보이면 절대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하나도 합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뭐 한동훈 이 친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더 무섭다. 아하.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재밌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누가 더 좋아요가 아니라 누가 더 싫어요예요. 아. 이준석도 친윤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아. 사실 안철수 보면 만났다 가지고 둘이 얼마나 싫어 감정적으로도 싫어한다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나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 좋아가 아니라 한동훈이 더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더 발끈하는 거고 그 와중에도 진짜 그 부산 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 이름도 얘기 안 했잖아요. 너무 티나잖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 김문수 이름 석자도 입에 안 담았다가 그 얘기하니까 대구 가서는 그나마 이름은 얘기하지만 또 거기서도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름 안 적힌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준석 지금 후보 입장에서 갈등스러운 부분은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을 친윤이 한다고 믿을 수가 있나? 아. 왜냐면 친윤도 지금 당을 장악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예. 지금 김문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치면 이 남지 않은 세력 시간 놓고도 김문수 후보도 자기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와중에 뭐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쭈루루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이 가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친윤 쪽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할 수 있어? 나중에 윤석열 지금 윤석열 재판 본격화되고 김건희 특검 만약에 출범하고 이러면 또 그 와중에 친윤들 같은 경우 또 얽혀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고 들어가나? 이거는 이제 변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약속이라도 확실하게 되면 예. 믿고 들어가는데 아하. 저거 어떻게 믿고 들어가? 아, 그게 믿을 수 없는 채권이군요. 그러니까 포기도 못하죠. 믿을 수도 없는 채권. 그래서 공개한 겁니다. 아하. 믿을 수 있으면 뭐 그럼 공개하면 안 되죠. 막 했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하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공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하. 당권 주는 거지. 약속했잖아. 이거잖아요. 달리 해석하면. 당권 준다고 했었어. 네.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절연해달라를 넘어서 이제 민주당 가요. 탈당이 아니라 이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야, 속상하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진짜 친윤들은 너무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친윤들이 미우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니들이 갈등이. 야, 니들 이준석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를 다 하냐? 아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하.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뛰는 분이 홍준표 전 네. 대구시장.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하와이 가보셨어요? 못 갔습니다. 그래요? 네, 못 가봤습니다. 야, 저도 하와이 못 가봤는데. 특사로 좀 보내주셨으면. 저도 특사 CBS가 단독 취재를 보냈으면 고등학교 갈 선배이기 의향이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러네. 전화 통화라도 어떻게 예. 제 김성태 전 의원이 통화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자,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 뭐예요 지금? 제일 뭐 몸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제일 올랐어요? 예. 정기 그냥 은퇴했잖아. 은퇴한 거지요. 이게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은퇴하면 복귀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아? SNS를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없으면 안 되네. 얘기도 다 할 거 하고 왔다, 다 갔다. 오지 좀 마라, 이따 오지 마라. 나 복귀한다, 안 한다. 그런 글들을 지금 다 쓰고 있고 또 효과가 큰 것 같아요. 휘청휘청거리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렇구나. 약간은 제 생각에는 좀 신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신났다. 야, 경선할 땐 좀 힘들었는데 요 나와서 글 써보니까 꼭 자연 환경도 좋잖아요. 하와이 글 딱 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뭐 정치인이 정치를 포기할 수 없듯이 저는 복귀 가능성도 있지 않나. 홍 시장 뭐 당권 복귀 사실은 합니까? 만약에 안 했으면 글도 안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글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진짜 복귀 안 할 거면 안 쓰죠. 페북 절필 선언해야 되는데.
페북에 이제 자기 얘기하겠죠. 다른 얘기를 하는 손주 게 얘기하고 예. 가족 얘기하고 예. 또 이 하와이 이런 풍경이 있더라. 막 댄스 올리고. 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프로필 사진 바꾼 거 보세요. 아. 파란색 옷 입고 다 넥타이. 프로필 옮겼다가 넥타이에 그 야.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넥타이 그거 색깔 바꾸는 거 홍 시장님이 하셨을까 아니면 누구 시키셨을까? 저는 홍 시장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야, 시장님. 잘하시네 그러면. 아이 그 뭐 사진 그럼- 어플을 잘 쓰시는 건가 보다. 아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우리 양 변호사 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챗GPT도 다루는데. 아 관련 책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제가 썼던 책들 중에서 과학 관련 책도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예, 제 용서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또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손학규 전? 뭔 의미가 있을까요? 아하, 예, 지지를 했.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그렇게 뭐 그냥 보도상으로는 의미가 예. 있지만 손학규 음. 지금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직책을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사실 큰 정치 세력도 사실 없는 거고 그렇겠죠. 다만 이제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그 정도의 효과인데 글쎄요 이제 지금은 좀 늦은 감도 있고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죠. 이낙연 뭐 다 있을 때는 뭐 몰라도 글쎄요 별다른 뭐 영향 임팩트는 없다? 없을 것이다. 영향 없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네. 참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연예인들이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잊혀지면 안 되는. 예, 그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어쨌든 뭐 호칭상 전 의원, 전 의원님, 의원님, 사적으로 장관님, 의원님 이렇게 장관님.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네. 못 잊어. 참 못 잊으시더라고요. 보면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뭐 기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더라도 선거 때 되면 또 마음에 벌렁벌렁 예. 울렁울렁 예. 울렁울렁하고 그럼 또 난가? 예, 뭐 이런 아무 그런 생각하고. 생각도 들기도 내가 하고 나가야 되나 이번에 또 뭐 이런. 최소한 어쨌든 이름 석자를 우리는 이제 자연인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분이 계셨지라고 또 한번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또 그거- 기자들 써줘요 또. 네, 그거 이제 좀 혼자 이제 그거 누리시는 거죠 뭐. 아 근데 진짜 중요한 분은 이분이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이 진짜 국가가 누란지위에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55년 공무원 생활을 뒤로 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네. 나섰는데 지금 오늘 얘기로는 손학규 전 대표 얘기로는 본인이 또 한덕수 전 총리 얘기 물어보니까 자연인으로 남겠다. 아 국가 위기가 지금 아직 풍전등한 위기인데 삐졌어요. 마음이 삐지셨어요. 아 쉽게 안 no. 펴져요. No. 쉽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거절했다고 에이. 하거든요. No.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예컨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지지 선언해야 되는데 손학규가 하든 말든 그 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향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고문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끝까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뭐하라고 당비까지 내고 그까지 했습니까? 당비금 10,000원 내셨대요. 10,000원을 내셨긴 한데 뭐 일단은 얼마나 많이 안 그걸 냈다라는 거는 이 당에서 해보겠다. 해보겠다고 하고 만약 자기가 안 됐을 때는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다. 뭐가 근데 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라는 분의 얼마나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진짜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반도 없고 그런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예. 그냥 떠밀리다시피 내지는 뭔가 누군가의 말에 그냥 흔들려서 나왔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본인이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한 몸을 바치하겠다. 나 아니면 정치권이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자기 혼자라도 했으면 예. 이렇게 중요한 선거판에 국면에 상황에 이름을 안 내밀 리가 없잖아요. 나와야죠. 지금 그 어떻게든지. 맥락이 안 맞잖아요. 9일간의 예. 9일간의 그 행동하고 예. 지금 행동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위기인데. 예. 정치가 무슨 장난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참 되는 야속하고 거죠. 얄밉기도 한 게 그런 와중에도 권한대행 하고 있으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전화를 했느니 또 외교와 관련돼서 협상을 뭐 서둘러서 하고 있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는 맞아요. 사실 국민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또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투표 김문수, 한덕수 두 분 사이. 철석같이 믿었겠죠, 본인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왔을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차이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차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면서 오, 돕지 못하겠다. 좀 있으면 부정선거 얘기하시려나? 아 설마 거기까지는 안 가시기를 제발. 예 바라봅니다. 제발.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고 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자 일단은 민주당 지규현 부장판사 이 접대 의혹 일단은 민주당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 해당 룸살롱에서 3명의 사진을 함께 찍은 사진, 지규현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진이었는데, 자 일단 민주당이 사진 공개 이후에 지규현 부장판사 후속 입장은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이제 본인 얼굴 공개되기 전에는 나 삼겹살 접대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말씀했다가 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 재판에서 윤석열 재판인데 거기서 어떤 법대에서 얘기했죠. 신상 발언처럼 해버렸거든요. 법대에서 왜 그걸 처음 어떻게 할 봤습니다. 수 있어요? 처음 봤어요. 아, 판사니까. 재판장. 그래도 그 공보관을 통해서 입장 그건 그렇게 하면 말해야지.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그것만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가 나오고 민주당이 사진 공개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부장이 다른 입장을 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내게 되면 또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제보 여기서 뭐 된 제보 같은 게 내용이 있을 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뭐 사실은 다 필요 없고요. 예. 안 갔다는데 갔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사진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석의 여지에 있을 수 있지만 다 빼고 이게 뭐 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맞다면 그 민주당이 지금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장소에 지금 간 거잖아요. 공수처에 일단 고발이 됐고 네. 경찰이 이미 그 작년 8월 그 해당 유흥업소의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걸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사를 시작했다면. 저는 사실은 그 수사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지기현 부장이나 아니면 법원의 관계자분들이 법조인식 사고 방식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사진으로는 뭐 얼마가 쓰였는지 실제로 뭐 여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청탁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그런 게 없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뭉개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고 방식은 그래요. 그걸 따지는 게 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국민들의 신뢰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에 관한 재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윤석열뿐만 아니라 휘하 장군들마저도 전 장군들마저도 다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장이 예. 삼겹살의 소맥처럼 마치 서민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만에 그게 깨졌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를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26일 날 지금 뭐 법관회의 있다고 하는데 예. 법관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판사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인지 입장도 안 내놓고 있는데 예. 큰일이에요, 진짜. 맞아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금액이 얼마고 네. 정말 접대를 받았냐, 네. 그리고 그 비용 계산 누가 했냐, 뇌물죄냐, 부정청탁법 금지 위반이냐, 우리 법적 사고 방식이에요. 예. 그렇죠. 양변 얘기했잖아요. 안 갔다면서요. 근데 갔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끝인 거예요. 그건 끝이죠. 안 갔다는데 갔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를. 사진만 뭐 내용이 뭐 중요합니까? 나중에 혹시 해명으로 사진만 찍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명할 수 있죠. 네. 법적인 해명이 그런 거거든요. 싹싹 피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안 사진만 먹었다. 찍었다. 안 먹었다. 견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누가 그걸 갖고 견학했네 안 합니다. 신뢰감이 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지기현 부장이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예.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제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발표는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사실관계 확인되더라도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대선 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던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선거의 영향? 선거 영향인데 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무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뭐 먹었냐, 금액이 얼마냐, 뭐 엠브레 있냐? 99만 원 되냐, 여성 접객은 있었냐, 말한 것처럼 99만 원 넘냐, 이거 따지고 있을 거예요. 야. 그 답답해요, 진짜. 저도 이제 이게 근거 있게 말씀드리는 게 주변 법조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조인식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이
법정에서 필요하죠. 접대받았던 그 검사들도 99만 원이었다. 딱 잘라가지고 100만 원. 김학의는 전 국민이 얼굴을 다 봤는데도 검사들은 이거 얼굴 모르겠다고 해서 했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번 국면을 지나면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 사법 영역에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6월 3일 대선 이후에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러 가지 또 회복, 신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사전 투표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